단단하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애교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애교살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원인은 몇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채널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은 애교살이 없어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애교살이 너무 도드라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교살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을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애교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교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애교살이라는 건 우리 눈을 싸고 있는 안윤근이라고 있어요. 안윤근이라는 건 눈꺼풀부터 우리 거의 눈썹 부분까지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눈을 뒤집어 보면 이제 눈 안쪽에 조금 단단하면서도 하얗게 보이는 건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 건판 앞에 있는 근육을 건판 앞 안윤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 건판 앞 안윤근이 수축을 해서 단단하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애교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애교살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애교살 자체가 사라지는 원인은 몇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판 앞에 있는 안윤근을 수술 도중에 보존하지 않고 그 부분이 잘라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건판 앞에 안윤근을 보존을 해서 애교살을 어느 정도 만들도록 보통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수술 중간에 안윤근, 건판 앞에 있는 안윤근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잘라지게 되면 그만큼 애교살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드물지만 안윤근으로 가는 운동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거리거나 혹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우리 뇌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데, 그 수술하던 도중에 어떤 이런 운동신경 자체가 가는 경로가 수술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다면 이 명령을 안윤근이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수축해서 애교살을 만들어봐 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애교살 자체는 있더라도 이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축 늘어져 있는 듯한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경우를 보는데, 내 애교살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엄청 얇아졌다거나 평평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눈 밑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애교살과 눈 밑 지방이 합쳐져서 그거 자체를 애교살로 인식을 하셨던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육 더하기 지방 자체를 마치 나의 두꺼운 애교살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가 수술 후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애교살만 드러나게 되니까 그만큼 지방이 줄어들면서 내 애교살이 줄어들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애교살이 사라지는 원인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애교살을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수술을 할 때 당연히 애교살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판 앞에 있는 안윤근 자체는 보존을 하고 그 밑에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눈밑 지방이라든지 혹은 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주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애교살 자체가 많지 않았었던 분들이라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애교살을 조금 더 덧대어주는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 애교살 자체가 사실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항상 수술 후에 어떤 갈등의 좀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느낌이 항상 많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라면 특별히 의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판 앞에 있는 안윤근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나의 애교살이 드러나는 것에 가깝거든요. 특별히 제가 애교살을 덧대어서 좀 더 강화시키지 않는 이상은요. 거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교살 자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람의 미적 기준이라는 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교살 자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간혹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교살 자체가 이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애교살이 좀 더 옛날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없어졌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 전에 성형외과 의사랑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나의 애교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찰을 할 때 눈 밑에 지방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애교살이 이렇게 도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애교살은 이 정도구나 라고 보통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교살 자체가 너무 모자라거나 할 경우에 조금 더 덧대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나의 애교살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애교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사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술 후기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서 이제 병원 모델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안검 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병원마다 보면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떤 병원에서 추구하는 이런 미적 기준이 있었을 때 이 기준 자체가 애교살이 조금 더 내가 생각보다 과하다 혹은 적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나 혹은 가장 적당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수술 후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유의 있게 보시고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사람이 이 병원의 후기에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 후에 애교살이 사라지는 원인 혹은 두껍게 느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채널의 한바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